딱한 종목 시즌3 시작을 기념해서 카카오톡을 통해 시청 및 애청자 여러분들과 만나게 되었습니다. 카카오톡 친구 찾기에서 트리플 플러스를 검색해서 등록해 주시면 강연회 등 각종 안내사항을 알려드립니다. 주식에 대한 각종 문의는 메리츠증권 여의도 금융센터 김성훈 과장에게 하시면 됩니다. 전화번호는 0260986320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딱한 용 팟캐스트 시즌3 번외편으로 벌써 11번째 시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와우! 와! 아니, 이거 한방, 김성훈 과장. 네. 그래서 힘이 좀 또 빠진 것 같아, 보니까. 하루에 한 단계씩 내려와. 인사부터 하겠습니다. 마이클 이양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이승원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김성훈입니다. 아이고, 우리 한방 김성훈 선생. 어떻게 됐어? 성적은? 12등에서 1등으로 한 번에 올라갔다가 차곡차곡 내려와서 8등이야? 7등? 7등, 8등 그럴 거예요. 7등, 8등? 아, 요즘은 뉴스 안 나와? 그러니까. 그렇죠. 안 나오죠. 조용히 해. 아, 요즘 조용해? 네. 아, 그럼 안 되잖아. 뭐? 가겠죠, 뭐. 좋은 종목 샀으니까. 아, 그래요? 네. 언제 끝나죠? 4월 말이요. 몇 등 안에 들어야 돼? 8등 안에 들어야죠. 8등으로 다 가볍게. 아마 4월 말 가면은 하위권에 계신 분들이 이제는 잡주, 급등주 막 이러고 난리 날 것 같아요. 급등주 한 60% 막는 거지. 그러니까 아니, 그 아예 한도가 없어? 한도는 있어. 아니, 아니, 비중 관리 종목 이런 거 안 되는 그런 거 있을까요? 그런 건 없어요. 아, 주식이 관리 종목은 안 되는 게 어디 있어, 주식이. 아, 무조건 다 돼? 주식 상장돼 있으면 되는 거지. 리스팅 돼 있는 건 다 돼요. 50원짜리 돼? 예. 진짜로? 상관없어요. 네, 다 돼요. 아, 상패되는 종목도 할 수 있어. 우리나라도 그런 주식 뭐라 그래? 정리매매하는 것도 할 수 아니, 있어. 50원짜리 그런 거 싸구려로 뭐라 그래? 동전주는 요즘에 아. 거의 없어요. 아, 동전주? 예. 그 동전주 어디서 나온 말인지 알아? 그 코인, 무슨 스탁이라고 그러던데? 페니 스탁. 페니가 5센트거든. 달러 이하로 되는 거. 5센트거든, 5센트. 그게 미국은 많잖아요, 그런 것들. 그런 게 이제 그 1달러 안 되는 거 졸라 많지. 왜냐면 써네드슨 같은 것도 40센트 뭐 이러거든. 아, 진짜요? 써낸스 어떻게 하루에 써낸스인가? 그거 50% 했어요. 요즘에 아, 그래 50센트 떨어져갖고 뭐 40센트 이런 거야. 미국의 남자의 주식이야, 그게. 미국의 남자의 주식. 내가 지난번에 한번 얘기했던 거 있잖아. 클랜이라고 있는데, 그게 내가 3분 얼마 됐어. 그때 얘기했거든? 사업을 하고 우리 지금 갔어. 왜 또 유가 또 떨어져 2분 언제 또 왔어. 그런 거지, 지금. 예, 하여튼 그런 것들 많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 어떻게 지냈어? 우리 이교수부터 한번 얘기해보자. 저는 뭐, 똑같이 지냈습니다. 장모님 생신 때문에 내려갔다 왔죠. 네. 지방술래. 지방술래 간 거 말고는 특별한 건 없었어요. 아, 네. 생활 어떻게 하고 있어? 생활은 그냥 하고 있습니다. 죽어 지내고 있습니다. 죽어 지내서? 네네. 다시 부활해야죠. 언제쯤 풀려도지 인생이. 그러니까, 이거 연말정산 해보니까 남는 것도 없어. 해보니까 남는 것도 없어. 항상 그래, 이놈 인생. 김성훈 과장 그래도 제일 또 나름 증권회사 직원인데 좀 난 거 아닌가? 그러니까. 증권회사 직원들도 항상 얘가 그런 게 잘 아시겠지만 몰라. 잘 아시겠지만 지금 일반 회사원들은 네. 그 상당 하단이 정해지잖아요. 박스권 인생이잖아요. 이게 뭐냐면은 내가 아무리 못해도 월급은 나오고 그 월급이 내가 아무리 못한다고 해서 내 동기나 그보다 뭐 10% 20% 크게 떨어지진 않거든요. 그럼 반대로 해서 내가 동기보다 아무리 잘해도 월급이 남들 동기보다 더블 이상 날 수는 없어요. 그냥 그 박스권 인생이 조금씩 올라가다가 요즘에는 근데 다 두산 인프라코도 또 그 얘기하지만 신입사원도 다른 한국에 두산 인프라코도 왼수졌니? 평생 직장이 어디 있겠습니까 지금. 근데 여기는 금융은 제가 금융을 선택한 이유도 이게 퀀텀 점프 가능하잖아요. 자기가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그러니까 한방을 얘기하는 거죠. 한방 김성훈 선생이. 이게 근데 그게 무시할 수 없는 게 왜 그러냐면은 그 20대가 주식 계좌가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걔네들이 돈이 어디서 그랬더니 애들 취직이 안 돼서 주식을 많이 하더라고. 취직이 안 돼서. 그래서 그러니까 20대 그 계좌가 많이 늘었다 해서 그 원인을 살펴보니까 취직이 안 돼서 20대가 창업도 많이 하고 20대가 주식도 많이 하더라고요. 그 의외였어. 아니 옛날에 IMF 뜬 거예요? 그때 한창 젊은 사람들 주식 많이 했을 때가 언제였어요? 내가 그때 들어왔지 주식 시장에.
닷컴 버블 때는 대한민국 사람 모든 사람이 그 소위 그 프리코스닥에 미쳐 있을 때고. 근데 보면 약간 딴 얘기면 저는 사람들 우리 일단 이 주식은 정말 우리 한방 김성훈 선생 때문에 알았던 거지. 그 전엔 소위 그런 주식 있는 것도 몰랐지. 내가 지나가다 CNU인가를 보기만 했지 이게 상장 내는 거라고 알지도 못했잖아. BGF 리테일 그랑 그 뭐니. GS 리테일 이게 많이 빠질 때 요새 좀 반등했잖아요. 며칠 반짝 올라가고 있잖아. 오늘 좀 올라가는 것 같은데 아까 보니까 한 3일째 뭐 양봉 나오고 급하게 반등하더라고. 근데 이게 작년에 히트를 쳤잖아요. 작년에 이맘때가 아주 제일 좋았을 때 같아. 그리고 작년에 여름 어떤 고점 찍고 좀 밀렸는데 그때만 하더라도 난 솔직히 그 결혼한 사람을 그걸 갈 일이 없잖아. 그 사실 이성원 대표도 갈 일이 별로 없지. 뭐요? 그 편의점 별로 갈 일이 없잖아. 편의점은 갈 일이 없긴 한데 별로 갈 일 없지. 그래도 가끔 가요. 뭐 살아? 뭐 아니 그냥 그 저 뭐 갈 일 별로 없네. 그러고 아니 갈 일 별로 없어. 결혼하고 이런 생활하는 사람 별로 갈 일 없어. 마트를 주로 그렇지. 별로 갈 일 없어. 갑자기 뭐 필요할 거요. 뭐 그럴 때 좀 가는 건데 이게 보면 내가 왜 그 얘기가 나오냐면 작년에 있잖아요. 네. 작년에. 근데 난 이 수치를 보고 정말 거짓말인 줄 알았어. 작년에 있잖아요. 우리나라에 5대 그 편의점이 있어. 5대 편의점이 CNU, 그리고 GS 리테일, 그 세븐일레븐, 그리고 위드미, 그리고 뭐 하나 또 있던데. 그 마지막으로 한 거가 SK 그 신세계계에서 뭐 하는 게 있어. 5대 점포가 있어. 근데 작년에 있잖아요. 평균 하루에 7.1개 정도가 생겼어. 진짜로. 나 그래서 안 믿었거든. 근데 수치가 딱 나오고 거짓말이 안 되잖아. 나오니까 업계 대형 점포를 하니까 이거 소형 그 조그만 하는 거 아니고. 올해 있잖아요. 올해 1월부터 2월 20 며칠까지가 하루 10개가 생겨요. 하루 10개 생기는데 더욱더 의외인 거는 20대, 30대 상황이 많다는 거야. 거기도. 왜냐면 그게 이제 20대 같은 건 자기가 하는 것보다 이제 물려갖고 이제 집에서 밀어줬겠지. 이렇게 하는 건데. 근데 그만큼 그게 좀 취업이 안 되고 그러니까 그런 거 뭐 역설적으로 아마 주식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아까 마련한 김에 써내드는 얘기 해드렸잖아요. 아까 뭐 50센트인 줄 알았더니 그것도 거짓말이었는데 또 빠졌네? 그리고 21센트. 우리가 또 얼마예요? 21.1센트고 이게 뭐냐 얘네들이 또 싸면 있잖아요. 100센트 1달러. 좀 싸면 센트 이하 몇 전이 거래돼요 얘네들이. 그 더 낮은 가격 그런 게 있거든요. 오늘 정확하게 보면 오늘 시간외로 또 시간외도 거래가 돼. 4.2% 폭등했어. 시간외로. 21.1센트가 21.9센트로. 이게 지금 이런 게 페니스탁이야, 페니스탁. 페니스탁이라고 하거든요. 하여튼 그게 하여튼 전 세계가 좀 난리 나는 그런 전 세계 브루스닥. 그래서 그런 거 금액이 작으면 이런 걸 맞고 하는 거죠. 그래서 지난번에도 한번 3주 전에도 한번 뭐 저도 3불짜리도 막 말씀드린 거가 이런 게 지금 현실일 수 있다는 거죠. 요즘 유가가 좀 떨어졌기 때문에 아마 에너지 관련주들 있죠. 2불짜리, 3불짜리 찾으면 많을 거면서. 그래서 훅 올라가면 4불 가는 거죠. 그럼 4불이면 딱 더블 되는. 유가 빠지면 이제 또 훅 해서 50% 빠졌다가 유가 빠지면 유가 올라가면 더블 됐다가. 그렇지. 옵션이지 옵션. 그렇지. 근데 그런 건 또 정직하거든 적자거든. 정직하게 적자야. 아 진짜로 흑자는 이렇게 날 수가 없지. 그렇죠. 근데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던 클린 에너지라는 거는 여기 한번 얘기했잖아요. 네. CLNE라고 쓰는 건데 이게 뭐 2불 몇십 센트일 거예요. 이게 적자는 적자인데 이게 흥미로운 주식이 이게 왜냐면 이게 저는 그래요. 특히 20대, 30대, 20대에서 정말 돈 얼마 안 되신 분들 있잖아요. 오히려 이런 게 훨씬 낫다고 보고 있어요. 전 진실하게. 근데 이게 그 우리나라를 보면 그 가스 충전소가 있는데 미국에 많아요. 가스 이제 얘네들이 뭐 직영하는 것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완전 없어질 회사는 아니야. 2불 94센트니까 제가 말하고 나서 이게 4불 뭐 근처 3불 몇 올랐었어. 한 40% 올랐다가 또 빠진 거거든요. 근데 이런 게 또 유가가 좀 올라가잖아요. 이게 4훅 간다니까요. 3불 하면 35%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거 한번, 그러니까 하여튼 미국 주식도 한번 관심 있으신 분은 이게 미국 주식이라서 허무맹랑하게 비싼 것만 있는 게 아니다. 그렇죠. 이거보다 더. 그러니까 그건 좀. 문제가 되는데. 어느 동네든지 다 계잡주는 있어. 계잡주 있죠. 근데 계잡주가 정말 더럽게 계잡주 같이 가는 건 없어. 정말 진실하게 가. 진실하게 적자 내면서. 진실하게 적자 내고 그러니까 이게 좀 뱅크럽시 한다면. 신뢰가 있네. 왜냐면 이거는 뱅크럽시 한다 그러잖아. 그 미리 얘기도 해요. 네. 그 써니드니 뱅크럽시 파일링 한다 그래서 떨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정직하다니까 얘네가. 그리고 그 감독 기관도 정직하게 하고. 그래갖고 이번에 오늘 있잖아요. 그 엘러겐 있잖아요. 박살 났잖아요. 네. 아세요? 네. 오늘 엘러겐이 시간에서 20% 떨어졌거든요. 그게
그 엘러겐 한번 쳐볼까? 엘러겐. 네. 엘러겐이 파이자에 인수되면서 네. 그게 이제 조세 회피했다 이런 것 때문에 좀 떨어지는 거예요. 조사받는다 그래갖고 우리 20% 떨어졌거든요. 그게 보면 그 합리적으로 움직이는 판이죠. 제가 보기에는 HN인데 어떻게 볼까? HN. 네. 오늘 시간에 20% 떨어졌었거든요. 네. 그게 지금 합리적으로 정말 그 잘못된 거는 응징하고 맞잖아요. 21.91%. 21.91% 시간에서. 시간에 그렇다. 시간에 그걸 발표해놨어요. 대무성에서 조사한 게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건 그렇고요. 시장 얘기 좀 해보죠. 오늘 주식이 4월 5일인데요. 4월 5일 1962.74포인트 0.82% 코스피가 떨어졌고요. 외국인 오늘 좀 다시 팔았어요. 1,900억 팔았고 코스닥은 1.28포인트 0.18% 내려가고 외국인들 오늘 좀 제법 팔았네요. 300억 정도 팔면서 오늘 주가는 양시장보다 큰 재미는 없었다라고 저는 시장 상황은 좀 어떻게 좀 이야기하세요? 오늘 우리 한방 선생님부터. 다 똑같은 얘기예요. 진짜 저는 3층에 있는데 2층에 계신 이제 오래되신 분들은 경력이 오래되신 이제 은퇴를 목표해 두신 분들끼리 얘기를 하는 걸 우연히 들었는데. 네. 우연히 엿들었어? 네, 아니 뭐 엿든 거 아니고 화장실에서 똥 싸다가 들었어요. 그런데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네. 지수는 분명히 올라간 건 맞는데 왜 이렇게 어려운지 모르겠다. 어렵지. 존내 어렵지. 왜 이렇게 어려운지 모르겠다. 진짜 뭐 주식은 평생 어렵지만 늘 어렵지. 요즘은 정말 어렵다는 얘기를. 늘 정말 어려워 항상. 그분은 언제부터 그랬을까? 그런 얘기요? 주식시장이 와서 10년 전부터 그러지 않았나? 20년 전부터. 아니 그것도 뭐 워낙에 크게 굴리시는 분이라서. 네. 아 크게 굴리시는 분? 알아. 이라서 이건 뭐 다른 분하고 좀 다른 편인데 불구하고 그런 말씀들 하시더라고요. 왜냐면 요즘에 실적주도 좋은 게 엄청 빠져. 그러니까 실적 좋은 것들이. 예. 그래서 조금 이제 뭐랄까 좀 생각이 많아지는 구간이기는 해요. 그렇지만은 시장이 지금 그런 이유가 빠르게 일단 2월 10일 날 패닉 셀링 나오고 나서 저점을 확인했고요. 그렇죠. 설날 다음 날. 그 이후로 외국인들이 많이 사셨어요. 대형주 위주로 해서. 근데 그거는 자꾸 그거 가지고서 시클리컬과 대형주의 기관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최근에 또 이머징 마켓 브라질 올라가는 거 보면 다 알잖아요. 브라질 월봉 양봉 장대 양봉 나가지고서 브라질 올라가는 것처럼 이머징은 돈이 들어오니까 그냥 바스켓으로 대응 산 거잖아요. 그게 다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최근에 이번 주 보시면 지난주부터 현대차, 기아차 작살나죠. 네. 뭐 SK 이노베이션도 흘러내리고 있고 건설주도 마찬가지고 포스코 이미 전부터 있었고. 포스코 좋아 그래도. 그래서 좋아요. 네, 그래서 일단은 좋아. 지금 취직한다면 같이 그냥. 제가 결론을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은 코스피보다 코스닥이에요, 여전히. 그거는 부인할 수 없는 뭐 사실인 것 같고요. 근거를 대라 그러면은 앞서 말씀드린 그런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지금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피닉스링이 나간 594.75포인트를 찍고 나서 빠르게 올라갔어요, 지금요. 물론 그 안에서 주도주가 있지는 않았어요. 다 납부과대 순환매든 뭐 업종별 순환매든 간에 다 같이 올라가서 이미 정고점 박스권 699포인트까지 와서 지금 놀고 있는데 코스피 같은 경우는 정고점 작년 10월달 정고점이 2064포인트인데 지금 1960포인트예요. 100포인트를 더 가야 돼요. 쉽지 않은 거 대형주는. 그래서 일단 중소형주에 집중하는 게 맞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이제 주도주라는 표현을 계속 쓰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안 보이는 건 사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수급이 몰리는 주목들, 컴투스 같은 주목들 보시면 기관 외국인들 양매수 대박이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왜냐면은 확실하거든. 차기적에 대한 어떤 뭐 불확실성이 있다 하더라도 실제로 나오니까 싸니까. 좀 당장 돈 버니까. 일단 거의 다 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종목들도 가고 그러면서 또 하나 제약바이오 쪽으로도 좀 매기가 확산이 되고 있어요. 얘기를 하다 보니까 자꾸 중구난방으로 얘기하게 되는데 아무튼 그래서 코스피보다 코스닥이고 코스닥에서 업종을 말씀을 드리게 되면은 게임과 제약바이오.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는 종군당을 깠어요. 저 NH 오늘 종군당도 자빠지고 제넥신도 자빠지더라. 제넥신은 추가 상장.
우선주 추가 상장? 2,000원짜리인가? 영양가 2,000원짜리인가? 12물량 뭐 이런 거 나오는 거야? 우선주? 우선주의 추가 상장. 상황 우선주? 네. 그래서 그것 때문에 빠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업종은 게임 업종, 컴투스 그리고 NC소프트, 게임비 세 개를 사표로 잡고 있고요. 그리고 제약바이오 보시게 되면은 종군당 어제 NH에서 깠어요. 근당. NH에서 종군당을 까면서 종군당이 밀리고 무너지니까 거기서 빠져나오는 수급들이 지금 어디 가냐? 중소형 제약사로 갑니다. 네. 유나이티드 제약, 대원제약, 대화제약, 삼진제약 또 뭐 있죠? 뭐 구강약품. 내가 말하던 거 아까 대화제약 아니야? 대화. 예. 아까 그 대화야? 네. 예. 그런 쪽으로 확산이 되고 있어요. 네. 부강. 그리고 뭐 한미약품 여전히 살아 있잖아요. 네. 안 가서 그렇지. 그래서 지금 여전히 4월 달에는 제약바이오 중심의 중소형 장세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여요. 4월에 한 방 가는 거 확실한 거야? 여전히 의견 똑같아? 그렇죠. 제가 가지고 있는 제 대외 계좌에 가지고 있는 종목들이 그런 거니까요. 한 방. 네. 한 방 주식. 지금 또 한 8등에 내려왔으니까 거기서 또 터지면 또 1등 되는 거지 뭐. 다시 수익률 구성 보면은 이게. 아 요번에는 내 부탁이 있는데 아니 부탁이 아니라 요번에는 한 방 나오잖아. 네. 89 배째. 그러려고요. 배째. 그러면 계속 뉴스 나올 걸? 여전히 배째는 김성훈 또 배째 딱 김성훈 하면서. 이거는 다 필요 없어. 왜 그 코덱스 레버리지랑 인버스를 같이 해놓을까? 아니지. 그러면 욕먹지. 그럼 뭐야? 그냥 깨끗하게 좀 안 하고 따고 배짱을 하고 전략 보면 전략 그런 게 쓰는 단 있으면 따고 배짱이요. 네. 그렇죠. 네. 맨날 주식할 필요 있나요? 그럼 되죠. 원래 우리 같은 개미들은요 예수금이 있으면 가만두지 못해요. 예수금이 있으면 가만두지 못해. 항상 주식 비중 100% 꽉꽉 채워서. 그건 당연한데. 네, 그건 당연하지. 범죄지 범죄. 아무튼 뭐 일단은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거는 그만큼 네. 지금은 적극적으로 시장을 좀 들이대야 된다라고 보여주고 있고요. 네. 종목 발굴에 어떤 얼마나 노력을 기울이냐에 따라서 수익률이 차이가 있을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네, 예정 교수. 뭘 얘기할까요? 시장에 대한 쪽은 뭐 김성훈 과장이 얘기한 대로 네. 크게 뭐 어떤 이슈가 생길 만한 게 있느냐에 네. 대한 쪽에서는 이슈가 있다라고 봐요. 네. 그러니까 지금 계속해서 그 안도랠리 네. 이런 부분은 일단 마무리가 됐다라고 보고 있고 네. 시장에서 이제 뭘 또 우려하냐면 6월 FOMC도 기다리고 있죠. 네. 5월 달에 또 지금 보게 되면 이제 5월 달에 되게 되면 또 브렉시트 투표하죠. 네. 그 다음에 또 지금 보게 되면은 5월 말에 또 결정되는 게 그 중국 상해 네. 그 A 주식에 대한 MSCI 편입 그 여부 결정도 짓죠. 네. 그리고 또 지금 보게 되면은 이제 그런 이슈들에 대한 쪽들이 막 산적해 있고 네. 거기다가 또 이제 원화 강세에 대한 부분 또 최근에 어제 이제 골드만에서 얘기 나온 게 야 원화 갖다 팔아라 이런 얘기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쪽들이 좀 겹치고 있는 상황. 그래서 이제 지수 대형주는 조금은 그 외국인 수급에 대한 쪽에서 이제 불리하다라면 중소형주 섹터들이 좀 더 유리할 수 있는 그런 상황에 대한 쪽이 좀 펼쳐지고 있다. 네.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에 대한 쪽 같은 경우는 어닝 시즌으로도 들어가는데 실적도 또 이렇게 썩 시원치는 않거든. 그런 거 보게 되면 지수는 좀 박스에 묶이면서 종목 장세에 대한 쪽이 좀 펼쳐지는 그런 형태가 되지 않겠냐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될 것 같아, 안 될 것 같아, 시장은. 시장은 들어보니까 시장만 안 뒤지면 상관없지. 매크로가 지금 부정한 매크로가 뭐가 있어 지금? 없어요 지금. 시장을 그렇게 뒤질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오히려 이럴 때가 수익 내기가 더 좋죠. 왜냐하면 박스권이기 때문에 대신에 이제 이 박스권에서 개작살라는 그러니까 박스권에서 항상 수익률이 그 양극화가 벌어지거든요. 네. 왜냐하면 깨질 땐 다 깨지는 거야. 깨질 땐 다 깨져. 너도 나도 다 깨지는데 네. 그게 올라올 때, 그러니까 깨질 때 안 깨지는 사람이 있을지는 좀 덜 깨지는 사람이 있을 뿐이지 네. 깨지는 거 마찬가지거든요. 네. 더 깨지냐 덜 깨지냐에 대한 차이인데 네. 이 수익률 양극화가 언제 되냐면 올라갈 때는 좀 덜 버냐 더 버냐에 대한 차이인 건데 그렇죠. 수익률이 이게 확실하게 갈리는 구간이 어디냐면 이 박스권 구간 네. 지수 박스권 가져가는데 네. 누구는 3주 전 고점에 대한 부분에서 계속 종목 흘러내리는 거고 누구는 또 거기서 또 치고 하는 종목 나오니까 이 실적 그러니까 수익이 되게 극대화되는 구간이 항상 박스권 구간이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그 수익률이 되게 그 극대화되는 박스권 구간에 들어가지 않았나. 그러니까 수익률 차이가 이제 극대화되는 그런 구간에 진입이 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는 제 개인적인 말씀드리면 제가 혼자 생각인데 저는 하여튼 그 어때 설날 지나고 나서 박살 났을 때 네, 예. 저는 시장
유동성 장세라고 생각했잖아요. 네. 우리가 그거 될 것 같다. 아무 이유 없이 그냥 돈의 힘으로 하면 될 것 같다는데 저는 그게 끝났다고 보고 있어요. 벌써? 아니 그게 이제 네네. 그게 말하면 이제 그 안에서 올라가는 게 포스코도 올라가고 뭐 포스코 좋다, 대한항공 좋다고 막 그런 거 있잖아. 다 좋다 그러는 것들 얘기하는 것들. 네네. 네? 그것 때문에 최근에 참 네. 페이스북에서도 네. 의견이 참 분분해요. 네. 페이스북에도 시클리커 좋다. 네. 네. 라고 하시는 분들. 그러니까 왜냐면 뭐 자기 의견이니까. 그러니까 자기 의견이니까 뭐 맞고 틀면은 지멋대로 가는 건데. 지금 의견이 네. 분분한 섹터 또 뭐 있냐면은 네. 아몰레드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렇죠. 오일레드도 네. 마찬가지고 또 하나 네. 2차 전지. 그렇지. 네. 기천지도 마찬가지고. 네. 이 세 개의 섹터에 대해서 되게 상당히 뭐랄까 의견이 분분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내 얘기가 그런 애들 다 많다 이거야. 근데 내가 보기에는 끝났다고. 아니 끝났다고 보기에는 그 유동성은 한 번은 한순간으로 돌았다고 보고 있어요. 그게 전 세계적으로 유가도 돌았고 아까 말한 대로 3불짜리 4불 갔다가 2불 가는 거 그런 흐름으로 다 보고 있고요. 가장 우리 시장에 보면 대한민국이 썩 좋지 않아요. 제가 보기에는. 저는 이제 딴 거 몰라더라도 제가 개별 종목을 잘 모르지만 제가 돈 냄새는 잘 맡는다고 평생 살아왔는데요. 지금은 돈 냄새가 안 나요. 예, 이게 뭐냐면 가장 중요한 거 제가 두 가지를 말씀드리겠는데요. 하나는 제가 엊그저께도 한번 강조했는데 우리나라 언론이나 우리나라 증권사는 상당히 이걸 별로 없이 여기는 건데 그 MSCI의 이머징 마켓 그 지수 중국의 편입 여부거든요. 근데 이게 뭐 반반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반반 무서운 거거든요. 그리고 여기 저는 이걸 다 읽어봤어요. MSCI 플랫에서 자기 보고서를 다 읽어봤거든요. 그 논조가 뭐냐면 작년이랑 크게 바뀐 건 없어요. 중국이 없으나 그래도 많이 노력을 했다는 걸 방점이 찍혀 있어요. 그리고 이거를 그 펀드 매니저를 통해서 이제 계속 이제 인터뷰를 하면서 반응 좀 체크하겠다 이런 얘기예요 지금요. 네. 근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 이게 포인트 숫자만 정확히 이해하시면 되겠는데 지금 우리나라가 이머징 마켓의 펀드 MSCI에서 이머징에 투자하는 거에 15.2%를 갖고 있습니다. 정확히. 15.2%를 갖고 있고요. 중국도 이미 현재 중국 해외에 가 있는 중국 뭐 등등 해갖고 일정 수준 갖고 있어요. 일정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뭐 25점 위에 5.2 하면 흔히 해서 중국 명찰 단가가 이미 한 31.1% 정도 갖고 있기는 있는데 문제는 이번에 우리가 중요한 거는 그 상해에 거래되고 있는 상해 A 주식이 얘기거든요. 5%가 들어간다고 지금 작년부터 얘기하는 거 이번에도 걔네가 제안하는 건 5% 정도 편입시키겠다는 거예요. 근데 몇 가지 전제 조건이 있는데 그거 막 될 가능성이 있다는 거라고 지금 유황수는 나오고 있는데요. 그렇게 되면 우리가 14.9로 줄어듭니다. 그럼 0.3%면 15억에 15억 달러에서 이거 되면 우리나라 돈은 얼추 어느 정도 돼요. 우리나라 돈은 얼추 5조 4천억 정도 돼요. 5조 4천 계산했었잖아요. 5조 4천억 정도 되고요. 근데 이거는 정확하게 이거는 MSCI를 쉽게 돈까지 내가면서 MSCI를 추정하고 인덱스를 쓰는 애들이고 대충 보면 이제 다른 거는 이머징이나 선진국이나 이런 거 보면 대충 10배까지가 늘어난다 그래요. 근데 제가 보기에 이머징은 그렇게 규모가 안 나오기 때문에 제가 아는 한은 끼크해봤자 이거 2배 내지 5배 정도일 거다. 네? 그래서 이거는 그런 거가 있다라는 걸 첫 번째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딱 그 얘기가 나온 거가 언제 4월 1일부터 나와갖고 이게 팔기 시작하는 겁니다, 지금요. 그러면 월요일날 왜 안 팔았냐? 월요일날은 홍콩이 놀았기 때문에 매매를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아침에 방송이나 이럴 때 진검승부 오늘이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오늘 삼성전자 파는 거다 너무나 명확한 이거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냥 명확한 거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이게 아니라면 또 다시 돌아오는 거고요. 그래서 그때까지는 준비를 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5조 4천억이 액추얼이 나오는 숫자고 그거에 2배에서 많게는 5배까지도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된다. 그거는 뭐 19,000건이 있고요. 현실감은 없으나 이게 100%까지 되면 이제 재앙이죠, 재앙. 14.9에서 줄어들었던 거가 12.3으로 또 줄어들거든요. 이건 이제 재앙입니다, 재앙. 근데 제 판단은 만약 그게 언젠가 되면 우리나라는 이미 선진으로 가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 갖고 있어요. 그래서 요거까지는 일단 걱정 안 해도 된다는 생각 갖고 있고요. 이게 첫 번째가 되겠고요. 이거는 이제 우리나라가 특히 문제가 되는 게 우리나라랑 이제 대만이 문제가 되는데 대만보다 우리나라가 조금 비중이 더 많아요. 액츄얼이 더 많아요, 지금이야. 그래서 대만도 영향을 받을 텐데 대만은 0.2% 줄어들 때 우리는 0.3% 줄어든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대만도 영향받고 우리도 영향받고 실제로 보면 인도도 영향받고 뭐 다 조금씩 받는데 우리가 커요. 받는 게. 예를 들어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요. 워낙 작아서 그렇죠. 러시아는 3.6에서 그냥 3.6으로 그냥 갑니다. 안 바뀌어요.
수치가. 약간 퍼센트는 그 소수점 이하는 바뀌겠죠. 근데 크게 봐서는 바뀔 게 없죠. 그래서 그 정도 일단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브라질이 6.5에서 6.4, 0.1% 줄어드는 거. 그래서 멕시코가 4.5에서 4.4. 그러니까 걔네들은 0.1% 내지는 아니 0.0 이하. 우리나라는 이제 크다. 그래서 인정을 하셔야 돼요. 이 부분은. 이게 있고. 두 번째는 우리나라 환율 때문에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골드만삭스 얘기하는데 저는 골드만삭스를 예를 거기에 편을 줄 마음도 하나도 없어요. 근데 냉정하게 보면 우리가 일단 교과서적으로 보자 이거죠. 교과서적으로 보면. 그래서 오늘 한국경제나 이렇게 보면 강한 달러가 끝났다라고 단정적으로 오늘 뉴스가 나가는데요. 그게 맞을 수도 있죠. 네, 그리고 우리나라 경제가 좋아져서 그러면 뭐 그럴 수도 있는데 골드만삭스의 논리가 뭐 그렇게 무리하다고 보진 않아요. 근데 골드만삭스 그럼 한국만 팔려고 하면 절대 아닙니다. 왜냐면 최근 한 달 동안에 아시아 통화가 3% 올랐어요. 3.0% 평균이. 근데 우리나라가 8%가 올라가고 제일 많이 올랐어요. 원화 가치가. 그 다음에 말레이시아 링기트가 7.8 정도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그 두 나라가 상대적으로 많이 올랐다는 걸 얘기하면서 쇼타라는 거예요. 매도하라는 얘기 하는 건데요. 그 논리가 약간 그 논리의 배경까지 보면 약간 또 좀 미심쩍어요. 지금 보면 일본의 엔화가 이렇게 꺾일 거라는 얘기 안 하잖아요. 근데 걔네는 일본의 엔화가 130엔 간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1년 안에. 12개월 안에. 지금 얼마죠? 지금 114 정도 되죠. 그러니까 엄청나게 엔화 약세가 된다고 얘기하는 거야. 걔네 논리는. 10몇 프로 이상 약세. 14%. 그러면 일본한테는 좋은 거. 엄청 좋은 일본 좋은 거죠. 네. 그럼 우리나라는 재앙이죠, 재앙. 근데 그래서 하는 얘기예요. 근데 그거의 논리는 또 있는데 그거 뭐 길게 볼 필요가 아니고 여러분들 골드만삭스 직접 찾아보시면 돼요. 이거는 골드만삭스 자료를 직접 보셔야 돼요. 우리나라 번역본이 자료에 안 나와 있어요. 저 그걸 봤거든요. 근데 약간 머리 아파요. 근데 중국 같은 경우가 7 위안 간다고 있어요. 중국이 8% 평가 절하할 거라고 얘기해요. 연초 전망 그대로 유지하는 거네. 네. 그런데 그거는 제가 모르겠어요. 왜 그런지는. 근데 문제는 그 다음에 이제 교과서를 보자 이거죠. 미국이란 나라는 어찌됐건 한 번이 됐건 두 번이 됐건 금리를 인상할 가능성이 크죠. 네, 그러면 달러 강세 요인이거든요. 이거는 당연히 플러스 마이너스만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는 금리의 인하 효과가 있다 없다는 건 논쟁이 많아요. 전 개인적으로 제가 경제학자는 아니지만 금리 인하 효과는 없을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네? 근데 지금 문제는 금통위 이런 거는 좀 디테일이 없는 분들 많은데 금통위 멤버들이 4명이 교체된 거 아세요? 아니요. 이번에 교체됐어요. 지난주 초에 이제 발표가 됐거든요. 3월 말에. 근데 이 양반 임기가 4월 20일입니다. 4명의 임기가. 근데 다음 달 요번 달에 그 금통위 4월 19일인가 18일일 거예요. 근데 그 다음 날 됐는데 요번에 4명이 대부분이 비둘기파예요. 비둘기파고 4명이다. 대부분이 뭐 정부에서 그게 금통위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라 각 소속 단체에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재경부 장관 1명 넣고, 그래서 상공에서 1명 찔러놓고 막 이런 거예요. 근데 4명 중에 4명이 다 전체적인 비둘기파고 3명은 극비둘기파. 그중 1명은 극극 비둘기파예요. 극극 비둘기파가 그 기획재정부 장관이 꼽은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KDI에 있는 분인데 좋은 무슨 박사인데 이 사람 유명해요. 업계에서 무조건 돈 찍어내서 금리 내리고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쉽게 해서 약적 하나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네, 쉽게 얘기해서. 약간 뭐 요즘 정치판에도 하는 얘기잖아요. 그런 얘기랑 마찬가지, 거의 비슷한 얘기예요. 그래서, 근데 문제는 요번에 4월에는 금리 인하가 없을 가능성이 크다고 하는 게요. 그러니까 관례예요. 왜냐면 내일 그만두는 사람이 4명이나 했는데 오늘 결정이 쉽지 않잖아. 그래서 요번은 아니고 5월에 금리 인하할 거란 얘기예요. 오히려 그만두고서 딱 근데 그건 이제 관례니까. 그리고 이제 저는 이제 여기서 말씀 주신 것 중에 왜 이제 A 시장에 대한 MSCI 이머징 마켓 편입이 올해는 어려울 거다라고 얘기하는 게 뭐냐면 그 MSCI에서 요구하는 게 뭐냐면은 이번에 시장 급락 나올 때 그 상장 주식의 50%가 거래 정지를 신청했거든요. 그러니까 중국은 특이하게 회사에서 우리 주식 거래 정지 좀 해주세요. 그러면 거래가 안 돼. 맞아. 근데 그런 거에 대한 그 말도 안 되는 거라고. 맞아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그게 이제 말이 되냐. 그 다음에 그리고 이번에 그 급락장 나오면서 외국인 투자자들이 이제 중국 시장에 대한 신뢰도 부족 이런 부분이 좀 지적이 됐고 환율에 대한 부분 환전해서 나가는 게 이게 또 중국이 쉽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 완전 개방이 됐으니까 상관이 없는데 여전히 지금 보게 되면은 그렇고 중국이 그때 절반 거래 정지시키고 나서 아직도 거래가 안 풀린 게 한 그 10% 정도는 거래가 안 풀렸어요. 시발놈들이야. 아이고. 공산당이죠, 공산당.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문제 개선에 대한 부분을
하고 있고 또 지수를 추정하려는 또 상품을 만들면은 그때마다 중국 거래소 승인을 받아야 된대요. 그러니까 이게 젖 같은 거지. 그러니까 맞아. 올해 그래서 그러니까 그런 이슈 때문에 올해는 올해도 얘기는 되고 있지만 올해 편입이 안 될 거고 내년에 그런 제도가 또 일부 개선이 되게 되면 갈 수 있다. 우리도 맨날 선진시장 편입된다 그러는데 뭐 지수 사용권부터 시작해서 이런 것 때문에 선진시장 못 들어가잖아요. 공매도에 대한 부분 왜 하냐 그리고 아니, 왜 친구가 지금 나라님들이 하는 거를 참 부정적으로 아니, 열심히 그래서- 한다고 그랬잖아. 아니, 선진국에 그래서 가게. 보면은 올해도 이제 편입에 대한 쪽은 너무 그렇게 가능성이 크지 않다. 아 그래서 5대5인데. 그래서 지금 그걸 갖다가 너무 이렇게 시장에 대한 부분을 갖다가 크게 볼 필요에 대한 아니 내 말은 그거야. 그래서 내 된다 안 된다 얘기가 아니라 그거는 이제 확률인데 5대5인데 그 말하는 게 맞아요. 그런 얘기 다 써 있어요. 저도 저도 다 읽었다니까요. 번역본 읽고 저는 이거 다 원문 읽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다 읽었는데 다 읽었는데 그런 그게 계속 있어요. 작년에 바뀐 것도 별로 없다. 그렇지만 상당히 신뢰가 높아졌다는 또 멘트가 들어가요. 그래서 이게 우리나라가 안 돼가는 이유가 다 그런 얘기고 비싼 얘기거든요. 근데 우리는 선진국에 못 들어가고 있잖아. 선진국에 우리가 워치리스트에도 빠져 있잖아 지금요. 근데 중국은 그렇긴데 이게 이머징의 수준이기 때문에 가능할 수 있다는 주장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5대5인데 제가 된다 안 된다는 몰라. 근데 중요한 건 제가 하고자 한 말은 된다 안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외국은 그것 때문에 판다는 거예요. 그게 무섭다는 거죠. 근데 이제 그거는 내가 보기에는 팔아봐야 근데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편입이 시작이 되면 그때 매도가 나올 거기 때문에 2017년도에 편입 시작되게 되면 또 그때부터 이제 매도 시작하잖아요. 편입 2017년도 여름에 가서 또 그거 편입 결정 여부 결정되고 하니까 1년 있다가의 이슈. 아니 그렇지. 내가 근데 맞아요. 다 맞는데 내가 보기 이 재료는 6월까지 그 결정 날 때까지 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그 원화의 그 중국 그 논리는 아까 이제 골드만삭스 논리는 뭐냐면 아베가 여기서 가만히 있겠니? 일본 마이너스금리 뭐 1%를 가겠다 뭐 그런 헛소리 했었잖아요. 맞아. 그리고 여기서 또 추가적으로 뭐 더 강하게 하겠다라고 했는데 그 논리가 그렇게 쉽게 먹힐 것 같지는 않고 또 하나는 뭐냐면은 그 중국 같은 경우도 이제 그 수출 쪽을 이제 좀 늘리기 위해서 그 위안화 약세를 유도했다가 된통당했잖아요 이번에. 그래서 그 속도도 되게 조절하면서 갈 거다. 그래서 골드만의 그 내용에 대한 쪽을 보게 되면 저도 봤는데 연초에 얘기했던 거하고 똑같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논리를 다시 한번 들고 나온 거, 그러니까 이게 꺾였으니까 많이 이제 내려왔으니까 한 건데. 그 전망에 대한 쪽이 그대로 연초 전망이 그대로 유지된 게 아닌가. 그래서 새로운 이슈는 아닌데 그렇다고 해서 원화에 대한 쪽이 그러니까 기술적 반등은 나올 자리예요. 왜냐면 지난달에 8%가 강세가 됐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뭐 수출이 잘 된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언제 아닌데. 요청인지 아냐? 예? IF 처음. 그러니까. 최대. 대박. 근데 그게 환율이 올라가면 문제가 되는데 원화가 강세로 간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큰 이슈는 아니고 다만 이제 그 형님이 말씀 주신 것처럼 자산 배분이 급하게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막 한국 주식도 사야 되고 막 하이힐드 채권도 사야 되고 막 원자재 국가도 사야 되고 하니까 막 급하게 나타나는 유동성 과정에서 나타났던 현상. 그러니까 이제 그 부분의 되돌림 현상, 그 부분 나타날 것 같고 또 환율도 이렇게 조금이라도 그 들어왔던 자금들 중에 또 많은 자금이 유럽계 자금이었거든. 이게 헤지펀드 자금이기 때문에 환율 쪽 반등하게 되면은 그 따라서 나오는 매물은 당분간은 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 흐름에 대한 쪽을 너무 갖고 시장을 부정적으로 볼 필요는 없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 부정적으로 그런 게 아니라 나 그냥 있는 그대로. 네, 그러니까 나도 있는 그대로. 객관적으로 얘기했을 뿐이고. 그래서 또 된다는 건 내가 다 판단이 없어. 이 부분은. 네. 근데 나는 그 시장은 모르겠고 시장 방향성까지 모르겠고 내가 베팅하는 건 외국은 팔 거라는 거. 네, 그 분위기 자체가 약간 썰렁하다. 외국의 느낌은 썰렁하다. 네, 그리고 특히 한국 쪽이 썰렁하다. 그건 분명해요. 내가 보기엔. 오늘도 얼마 나왔죠? 매도가 2,000억 넘게 나왔나? 2,000원 넘게 나왔죠. 오늘? 오늘 좀 오늘 장중 마감 때 한 1,800억까지 봤었는데 얼마 나왔나? 몰라, 그래도 낫겠지. 뭐, 아예 더 찡했지. 뭐, 1,800이나 2,000억이나. 1,800억어치, 2,000억이나. 오늘 1,632억이니까 뭐, 68억이나 덜 팔았네? 팔았네. 덜 팔았네. 안정적이네. 안정적으로 팔았네, 안정적으로.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관심 종목은 어떤 걸 보고 있어요? 김성환 형. 자, 지난주 뭐 했는지도 기억도 안 나? 우리가 한 주 쉬어갖고 기억도 안 나. 하긴 어제 뭘 먹었는지 기억도 안 나잖아. 점심 때. 아무튼. 좀 고민이 있는데요. 네. 나 저거 했다고 그랬다. 어떤 분이 연락 와갖고, 그거 어떻게 됐나? 뭐가? 그 로만손 했었잖아, 나. 그래갖고 로만손, 단기로 들어갔는데, 방송 듣고 들어갔는데 수익이네요. 감사합니다부터 그랬는데. 어떻게 왔길래 연락이 어떻게? 그 아시는 분이, 방송 들으시는 분이 네. 그랬다고 그랬었어요. 로만선? 예. 로만손 어떻게 됐나? 단타,
이게 14,400원대 아직 유지하네. 그래도 예. 그래서 저는 지금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는 컴투스를 일단은 제 눈이 확대해요. 네. 좀 올라왔는데 그래도 뭐 올라왔어도 일단 이만큼 안정적인 주식이 지금은 없으니까. 네. 그래서 컴투스를 좀 보고 있어요. 네. 싸요. 네. 돈 잘 벌죠. 영업이익률 40% 가까이 나오고 싸고 퍼 10배 정도죠. 모바일 게임 중 퍼 10배. 그리고 모바일에 퍼 10배. 좀 싸네. 그리고 더러운 세상. 지금 또 중요한 게 일단은 그 서머너즈 워가 매출이 계속 잘 나와주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장기 롱런하더라 의외로. 그러니까 이게 리니지 제1리니지는 거 아니고? 모바일에서. 아니 모바일 쪽이 원래 그 사이클이 되게 빠른데 계속 유지가 되고 있어 지금. 그래서 다들 이러고 있어 지금. 서머너즈 워에다가 나머지 원더 자이드 게임 해? 또 전 안 해요. 저보다 안 하잖아. 저도 잘 안 해요. 애기가 이제 애기가. 서머너즈 워를? 애기가. 서머너즈 워는 그걸? 그 어른들이 하는 거 아니야 그거? 몰라 나는 애기들이 요즘 애들 빨라가지고 다 해요. 요즘 애들 스마트폰 주면은 금세 익숙해져가지고 4살짜리도 하는데 뭐 스마트폰 키고 다 지가 4살짜리 뭐야 2살짜리도 그럼 있잖아요. 네이버 주니어 들어가서 닌자고 딱 닌자고 해갖고 구글 크롬캐스트로 해갖고 지가 봐 4살짜리도. 멋있네. 그래서 이제 일단은 자기 아들 그 잘하고 5살 됐다 5살. 자기 아들 수제네 수제다 젠장. 아니 나는 애들 키우면서 한 번도 내 아들이 똑똑하다고 생각해본 적이 없어. 이거 바보 아니야? 맨날 그 생각만 해봤어. 네 크롬캐스트 잘 써. 그렇게 생각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내가 어렸을 때 제일 많이 들었던 게 너는 머리가 좀 늙어 나는데. 근데 아니거든. 내가 알 때. 나는 공부를 시킬 마음이 없기 때문에 왜냐면 우리 엄마가 나 가외를 너무 많이 시켜서 나는 애들 절대 공부 안 시켜. 아무튼 그래서 일단 저는 이제 컴퓨터의 실적도 잘 좋고 안정적이고 또 최근에 외국인 기관한테 수급 보시게 되면은 미친 듯이 하고 있거든요. 수급도 안정적이고 그래서 일단은 지금 주도주가 나오기 전까지는 컴투스에서 좀 피신해 있자. 컴투스로 안정적으로 뭐 먹고 그 다음에 뭔가 좀 나오게 되면 그때 가서 좀 보자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또 하나 더 할까요? 하나 더 해. 근데 이 사람 갑자기 생각나 또 10만 원씩 갖고 왔어? 네? 10만 원. 왜요? 아 왜요? 이 사람 따고 해다 나 참. 어디서 우리? 내기했잖아. 내기했잖아 내기. 무슨 얘기 했어요 우리? 나는 그래도 양심적으로 내기했다고 얘기하잖아. 얘는 지난주 목요일까지만 지난주 방송할 때도 알던데 지가 서 완전히 나 참. 나한테 불리한 거는 기억을 안 해. 주먹도 힘쓰니 저거 나 진짜 미치겠네. 어떻게 할 수도 없고 어떻게 할 수도 없고 한 방인데. 그래서 그리고 또 하나는 한올바이오 파마를 좀 계속 좀 보고 있어요. 왜 이유는 일단은 지금 솔직히 제약바이오는 내용은 다 똑같아요. 다 각자의 파이프라인이 있고 각자의 가지고 있는 어떤 가치가 있기 때문에 뭐가 좋다 안 좋다라는 판단을 하기가 솔직히 어려운 거예요. 제약바이오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올을 보는 이유는 일단 첫 번째로는 기술적으로 지금 벌써 신고가 근처에 있어요 지금. 근데 최근에 갑자기 자기가 작성한 화승인도 같이 실적 잘 나오는데 작성하는 기업들의 이유는 뭐냐면은 결국은 실적에 상당히 정해져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 시장이 그걸 아니까 까는 것 같아요. 근데 제약의 장점은 그거를 하기가 좀 애매해지잖아요. 상단에다가 정하기가 되게 애매해요 지금.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지금 다른 제약바이오가 뒤늦게 올라오고 있는데 얘는 미리 올라가서 기다리고 있지. 네. 더 신고가 가려고. 더 치고 올라가려고 기다리고 있다. 그 내용을 알아보니까 뭐 다 아는 레포트에 나온 내용들인데 자가면역 치료제랑 안구건조증 치료제에 대한 라이센스 아웃이 임박했다라는 그 리포트 내용도 있고요. 그런 거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저는 그래서 뭐 신고가라서 신고가 언저리 그러니까 직전 신고가에서 머물러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걸 까야 된다라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이거는 뚫어낼 가능성이 높지 않나. 그래서 저는 게임 업종에서는 컴투스, 제약바이오 쪽에서는 한올바이오 파마 두 개를 좀 탑픽으로 보고 있어요. 느낌은 있는데 뭔가. 네, 이겨서는. 나는 원래 펜을 하고 싶은데 지겹잖아 펜. 하도 많이 해서 펜엔터. 펜엔터. 아이 괜찮아. 근데 이제 펜엔터는 이제 하도 많이 해서 지겨우니까 좀 새로운 거.
새로운 거 하고 싶은데 이제 뭐 그렇다고 해서 이제 그 수지하고 김우빈하는 드라마 나오는 거 그런 거 할 수는 없고 점잖은 처지에 그런 거 할 수는 태양의 없고. 후예 드라마 졸래 못 들어요. 태양의 후예요? 욕 먹어야죠. 아니 내용이 너무 후졌다고. 내용은 후졌지. 그럼요. 내용으로 보나? 여자분들이 여자애들이 그 중기님을 영접하려고 보고. 근데 그거는 돈은 벌 줄 모르나. 그 뭐야? 한국 드라마의 그 콘텐츠의 그거에는 영향이 떨어지죠. 냉정히 보면. 그게 뭐냐면. 그 계속 못 이어져 그런 거 만들면. 존영이라고 그러잖아. 그 누가 그 존영이라고 그랬잖아. 송중기는 요즘에 여자들한테는 존영이야, 존영. 송중기 존영은 좀 말되네. 말돼. 그건 인정. 그건 인정. 여자들한테 요즘에 송중기는 존영이야, 존영. 그건 인정. 존영이 뭐예요? 이 무식한 놈. 존나게 영험하다고. 이제 잘라봐라. 잡혀가겠네. 잡혀가. 뭐 내가 뭐 나쁜 말 했나? 그래서 그게 좀 봐야 되는 게 뭐냐면 그 컨텐츠 쪽에서 덱스터. 덱스터. 네. 맞아. 왜냐면 덱스터가 무슨 회사냐면 그 영화 특수효과 만드는 CG 만드는 회사인데. 그 감독했던 차는 네, 그 감독이 중국에서 돈 들어가서 만든 거잖아. 중국이 1대주주 아니야? 중국이 2대주주. 2대주주? 근데 이제 그 2대주주가 이름 뭐죠? 그 중국 애들 거야, 중국. 프로메테우스 그러니까 중국이에요? 중국이에요, 중국. 중국이요? 근데 이게 중국이야? 덱스터를 봐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이게 그 중국이 요즘에 이제 그 중국이 그 영화 산업에 대한 쪽이 계속 커지잖아요. 그러면서 이 CG 처리가 많이 늘어나거든요. 그렇죠. 중국 쪽 CG 처리, 그러니까 이 덱스터가 어디 출신이냐면 우리나라에서 이제 특수효과 만드는 데가 어디냐면 FX 기어라는 회사가 있어요. 그 FX 기어 애들 중에서 나와서 만드는 회사가 덱스터예요. 근데 저거 어떻게 머릿속에 자꾸 줄줄 근데 떠오르죠? 뭐 보고 있는 것도 아닌 거면서 깜짝 놀라야 돼. 이걸 들으신 분은 저 지금 보고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야. 그 덱스터가 이제. 근데 내일 물어보면 또 모른다. 김용화 감독이었나? 하여튼 그래. 그거 국가대표 영화. 국가대표 김용화 감독이 만든 회사인데 그 대단한 시스템 아니잖아, 솔직히. 네, 근데 덱스터가 그 덱스터가 이제 중국 자본이 들어왔잖아요. 그래서 이 중국에 대한 CG 처리 물량에 대한 쪽이 늘어난다는 얘기가 계속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덱스터 같은 경우가, 그러니까 그 다른 애들은 모멘텀으로 좀 움직인다라면 덱스터는 실적 베이스로 해서 움직일 수 있는 엔터주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덱스터를 한번 좀 봐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좀 바닥 그 상장하고 나서 좀 쭉 흘러내려다 이제 바닥 잡고 이제 올라오고 있는데, 그래서 덱스터 같은 경우가 지금 위치대에서 좀 편안하게 할 수 있는 그 기업 이렇게 좀 보고 있어요. 아니 나는 뭐 뒷살린 게 아니라 내 그 느낌이 좋아. 덱스터 같은 거는 좀 보고 있었거든. 그럼 올라갈 때가 다 있을 것 같아. 왜냐면 그런 거는 말이 훅 되거든. 근데 최소한 그런 얘기 좀 안 했으면 좋겠어. 뭐요? 독보적인 기술력이든 얘기는. 독보적이진 않지. 왜냐면 우리나라 저거 있잖아. 아까 말한 그 국가대표? 그래서 탁 날라가고 이런 거 해결했다는 거잖아. 우리나라 뭐냐? 해운대? 해운대도 잠깐 20분 동안 했잖아. 그래갖고 우리는 독보적인 기술력 이런 거 하잖아. 그거 봤냐? 뭐? 샌 앤드리아스? 샌 앤드리아스 그건 뭐야? 영화 봤어? 못 봤어. 보지는 못했어요. 시작부터 120분 내내 그거거든. CG야? 그런 걸 보고 나서 정말 저기 해운대나 국가대표 보면 애들 그냥 모아도 장난 몇 번 했다. 그 정도이기 때문에 솔직히 샌 앤드리아스에 하는 거를 내서 덱스터가 했다. 그러면 날라가지. 인정하지만 말은 좀 정확하게 근데 우리나라 CG 처리 기술이 CG는 그게 이제 기술이 필요하다기보다는 오 조심해, 야 깨지겠다. 수많은 노동력 노가다예요. 이거는 노가다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전문용 노가라기 때문에 이게 기술보다는 노가다성 그게 더 많이 들어간다라고 봐야죠. 그래서 근데 그러니까 뭐냐면 그 동안의 경험과 노가다거든요. 근데 물론 이제 좀 더 세련되게 만들고 이런 건 미국 애들이 잘하지. 그리고 이제 장비나 돈을 그러니까 미국 애들도 보면 어딘가 줬을 거라고. 그렇죠. 그런 게 옛날에 보면 우리나라 만화 하청, 디즈니 만화 하청 레드로바 그런 거 했던 거잖아. 네, 다 만화 하청 다 우리 레드로바나 이런 애들이 다 받는 거잖아요. 그 디즈니가 그리는 거 아니야. 당연하지. 내가 샌 앤드리아스 했던 애들 팀이 대박 날 거야. 그게 내가 본 거 중엔 최고야. 그러니까 110분 내내 나와. 봐봐요. 대신 제작비도 많잖아요, 얘들은. 걔네들은 제작비가 10배잖아, 우리나라에. 10배가 뭐예요? 10배가 뭐야. 좀 쪽팔리지. 우리나라 10배가 넘는 거야. 왜냐면 자기 아까 맨날 요번에 뉴가 130억 들였잖아. 130억 들였잖아. 여기 마르코 폴로 한 편이 120억 정도 들어가거든. 한 편에. 그러니까 그 정도 돈 주면 하우스 오브 는 그렇게 깔끔하게 만들어. 하우스 오브 는 그렇게 돈 안 들지. 근데 끼깔나게
그러지 못하죠. 왜냐하면 우리나라 소재가 워낙 제한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나라는 스토리 승부하잖아요. 스릴 이런 걸로. 시그널. 근데 저는 솔직히 아직까지는 해외 영화보다는 요즘에는 우리나라 영화가 더 재밌긴 해요. 나이 먹어서 그래. 아니 왜냐면 이번에 개봉하죠. 배트맨인데 뭐 슈퍼맨? 그거는 좀 완전 그렇다. 쓰레기에서 쓰레기. 아, 이거 쓰레기를 만든 거지. 그냥 쓰레기를 좋아하고 하는 거지. 그 팬들을 보는 거니까. 그런 건 할 수 없는, 그런 거 하는 거 같고. 저는, 이건 요즘 꽂혀있는 게 그거예요. 저는 작년에 우리 이성 교수가 처음 얘기할 때 내가 흘려보냈던, 흘려보냈는데, 금년 2월부터 내가 또 꽂혀있던 거. 디오 같은 거 있잖아요. 디오 같은 건데 지금 디오를 하라는 게 아니야. 그 디스할 쯤부터 하지 마. 디오 하라는 게 아니야. 부담스럽잖아. 지금 디오는 내가 보기엔 너무 비싸. 한만큼 비싼데. 아니 그거는 꾸준히 올라갈 수 있을지 모르겠어. 내가 지금 기업 실적은 모르는데 지금 하는 거는 하여튼 중요한 거예요. 지금 저는 바이오 있잖아요. 바이오에서 제약 이런 거 있잖아요. 네. 바이오 제약이 있는데 지금 미국에서도 IBB라고 많이 하잖아요. 네. 근데 바이오가 있고 제약이 있고 막 복잡한 게 많아. 막 들어있어. 그래갖고 그 안에서도 순수하게 바이오 시밀러나 신약 위주. 걔네들이를 사야 된다는 주장이 있어요. 왜냐면 그 안에 혼재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 게 있고 또 하나가 의료 장비 쪽이에요. 의료 장비라든가 거기에 설비, 재료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시장이 커진다는 얘기를 많이 해요. 근데 이게 논리가 세 가지가 들어갑니다, 거기요. 왜 그러냐면 첫 번째는 어찌되었건 간에 의료비가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보면 경험해보시면 여기 두 분 없지만 미국에서는 의료비가 이렇게 오바마 케어가 있지만 지금 새로 생겼지만 실제로 보면 병원비를 있잖아요. 의료보험을 회사에서 내줘요. 그런 데가 많아요. 네, 그리고 특히 치과 같은 경우는 있잖아요. 개인이 못 써요. 왜냐면 웬만한 치료하면 2,000불이에요. 한 달에. 그리고 보험 내면 한 4,000불 정도 내는 사람이 많아요. 보통 사람. 그래서 그게 쉽지 않아요. 네, 그래서 아직도 우리나라 오면 다 치과 치료하고 가잖아. 그렇죠. 그래서 치과가 회사에 들어와서 커버리지가 되면 좋은 거야. 그러는데 요즘 신규제만 일어났잖아요. 그래갖고 그게 작년에 미국에서 거의 최고조가 나온 거예요. 병원이. 그리고 한 번 들어가면 2, 3년 동안에 있을 가능성 있잖아요. 직장에. 그래서 이게 첫 번째가 있고요. 두 번째는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도 병원이나 치과 병원이나 일반 병원이 경쟁이 심하다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소프트한 거로 가고 미 쪽으로 뷰티 쪽으로 가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거는 당연히 예를 들어 이렇잖아요. 그게 의료보험의 수가가 포함 안 되니까 맘대로 받는 거잖아요. 지금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요. 그게 치과도 그렇고 보통 병원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그게 피부과, F과 성형외과 있잖아요. 플라스틱 서저리랑 피부과 있잖아요. 해피드롭 얘기하는 거잖아요. 해피드롭. 네, 뭐 그런 거죠. 그런 쪽 이제 가는 게 이제 두 번째가 있고요. 세 번째는 중국을 비롯한 이머지 마켓이 커지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이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거는 좀 냉정히 볼 필요가 있는데 이성원 교수 대학 몇 학번이라고 그랬지? 저 93이요. 그럼 그때 치대가 뭐뭐 있었어? 기억나? 네? 치대 치과대 어디 있었어? 치대? 치대가 생각도 안 해서 관심도 없지. 그래서 친구들 중에 치대가 있잖아. 의대라고 하면 서울대 치대. 그다음에 연대 치대. 그다음에 또 어디 모르겠는데. 저 제 동생이 치과에서 이거 어디 갔어? 원광대 치대. 원광대도 치대가 있었나? 우리 때는 없었을까? 몇 회야 몇 개인지 알아? 우리 때는 원광대가 치대가 없었고 원광대만 한의대였지 우리 때는. 대학 맞아. 학교가 치과는 중요하지 않더라고. 아니 그래. 맞아. 지금은 모든 병원이 언학교가 중요해. 레벨이 중요해. 레벨 중요한 게 아니야. 치과 면허가 중요해. 면허가 중요한 면허만 따면 되니까. 제 있잖아요. 아버님 세대 있죠. 주위 아버님 주위에 집에 가서 물어보세요. 그러면 치과를 다니셨잖아. 그때 나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 중고등학교 때만 치과 기공사 있잖아요. 그분들도 돈 많이 벌었어. 아니 야매 나 기억나는 게 어렸을 때 우리 집에 와가지고서 세숫대에다가 물 쏟아 놓고서 우리 엄마 막 했던 거 기억나. 맞아. 치과 기공사도 돈 많이 벌었어. 맞아. 근데 제가 많이 쓰는 거 이거예요. 아버님 있잖아요. 아버님이 치과 젊었을 때 다니셨잖아요. 치과 선생님 물어보면 다 서울대 나왔다 그래. 서울대밖에 없었어요. 아버님 때. 그 다음에 조금 있다가 연대가 생겼네. 그 다음에 제 때 경희대가 생겼어요. 경희대까지 기억난다. 경희대 있고요. 경희대. 네, 경희대 있고 또 하나가 부산대가 있었어요. 부산대 기억나. 네, 그러니까 네 군데 정도 있었어요. 근데 요즘은 원광대도 있죠. 강릉에도 있죠. 우리나라에서 치과대학이랑 치의과 전문대학이 11개가 있어요. 예전에는 날 때 3개. 그러니까 3개, 4개. 계속 늘어나는 거예요. 경희대 아니면 원광대.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거가 우리나라 지금 치과 의사가 많다고 그러잖아요. 1000명당 뭐로 따지면 무조건 1000명당 우리나라가 0.46명 정도 나와요. 그래도 많다 그래요. 의사들은. 그래서 줄여야 된다 많이 하거든요. 뭐라고 3만 명이 찍겠어요. 3만 명. 또 여동생이 2만 88,000명 정도 될 거예요. 그러니까 번호가 나와. 의사 번호가. 근데 3만 명이 넘었어요. 하여튼. 그래서 비교를 해야 되잖아요. 비교를 해보면
미국 같은 경우 1.6명 나와요. 캐나다 1.3명 나오고, 몇몇 유럽이 1.0명, 아니 0.89명 나와요. 일본이 0.76명 정도 나와. 우리가 0.4 몇 명 나온다 그랬잖아요. 중국 몇 명인지 알아요? 0.035명이에요. 0.035. 그래갖고 여기 보시면, 저는 주위에, 굉장히 중국에 가서 죽은 사람 보면 이가 안 좋아요, 다. 이가 빠진 사람도 많고, 그런 많아. 근데 그게 수준이 올라갈수록 그게 막 그렇게 수요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에서, 미국에서 제가 예전부터 많이 했잖아요. 온라인 테크놀로지라고 이빨 교정 처리하는 거. 네. 투명. 우리나라 보면 인버절라인 와이프 동생도 알 거라고. 인비절라인이란 거. 투명으로 그 씌우는 거. 그런 거 히트 치는 건데 실제로 보면 시장에서 그런 것들의 이제 논리가 많이 드러나는 거지, 지금.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이제 가는 거거든요, 지금 그런 시장이요. 근데 또 하나가 뭐냐면 요즘 가장 핫한 비즈니스가 홍콩 있잖아요. 홍콩에 닥터 리본이라는 리본 다시 태어난다 리 R의 BOR이라는 체인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성형 피부과 체인이에요. 그게 막 미국 이제 중국만 하더라도 제가 민영화가 어느 정도 가능할 거예요. 우리나라는 민영화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 체인이 상해에 붙여 막더라면 되고요. 그래갖고 낮에 있잖아요. 보톡스 맞고 그리고 이제 그 교정하고 이런 게 붐이에요, 붐이. 근데도 그게 아직 멀은 거야, 아직 멀었어. 근데 그걸 막 들어가냐고 지금 그런 장비가 난리 나는 거예요, 지금요. 예. 그래서 지금은 먼저 올라간 게 어찌됐건 막 내가 보기엔 그 오스테 임플란트라고 디오 올라가 막 해먹고 있잖아요. 뭐 올라가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 친구가 있어야 되는데 내가 보기에 그런 쪽에서 관심 주는 미국에서 최고는 아까 말씀드렸던 온라인 테크놀로지가 여전히 사야 되는 주식이고요. 그리고 이제 최고 회사는 그런 관련된 쪽에서 그래서 작년에 그래서 미국은 좋으면 합병해버려. 한쪽은 각종 재료 있잖아요, 재료. 재료 있잖아요, 각종 재료. 재료라든가, 치과 재료라든가, 거기 뭐 합금이라든가, 금이라든가 있잖아. 예. 그리고 막 그런 것들. 그런 거 있고, 또 하나가, 그거 하나 큰 회사가 있고, 그게 덴츠플라이라는 회사가 있었어. 덴츠플라이? 덴츠플라이라는 회사, 동생 보면 알아. 덴츠플라이가 디오의 2대 주주였었어요. 그러니까. 덴츠플라이라는 회사가 있어.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 디지털 이미징 하는 회사가 있죠. 3D, 엑스레이 치는 거. 바텍 같은 애들? 그게 시로나라는 회사가 있었어. 그게 시로나가 업계 1위거든. 두 개가 합쳐버렸어. 그게 덴츠플라이 시로나야. 그 심벌도 지워. 엑스레이야, 엑스레이. 엑스레이. 그게 사상체육과야, 지금요. 그런 것들이 사상체육과야. 그래서 그게 보면 이게 1위고 내가 그래서 하고자 하는 게 바텍이거든. 바텍은 오른 게 없어, 지금. 주가가 오른 게 없어. 바텍이 왜 그러냐면, 바텍이 시장에서 그러니까 IR을 하고 나면 이제 시장의 신뢰도를 좀 많이 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실적 가이던스를 딱 주면 그거를 좀 맞춰주면 좋은데 얘가 전과 3범이거든. 전과 3범이거든. 이제 봐주자. 전과 3범했으면. 근데 이제 레이언스가 상장이 됐나? 그게 이번에 상장해. 이번에 상장한다니까 그게. 경쟁률이 296대 1이었어. 그게 상장이니까 지금 이번에 그게. 그래갖고 내가 알고 있네. 그래서 자기 동생도 대박 날 수 있지. 그만 주식이 있어. 주식 없는데 무슨 상관이야? 없어? 아니 왜냐면 바텍 상장할 때 직원들이 다 도망갔대요. 상장하고 나서. 그래갖고 이번에 안 줬대? 이번에는 안 줬대. 그래서 디텍터 메이커거든 그게. 그래서 그거가 이제 다음 달 상장이거든요. 부산 다음 달인가? 일반 존내가 요번 달 상장하거든요. 그래서 그거가 좀 먹힐 가능성이 있고요. 그게 보면 아까 말한 시로나가 1위고 또 유럽 회사가 2위고 그게 3위거든. 그 디지털 이미징에서. 근데 그것만 보면 성장률이 바텍이 빨라. 그래서 그거가 이제 제가 보기에는 이거가 바텍 이런 거가 좀 될 거라는 생각 갖고 있고. 그래서 이거가 단순한 테마라기 보기에는 너무 작아. 그게 쉽게 말하면 0.36이면 어느 정도냐면 더 쉽게 얘기하면 북한 있잖아요. 북한 0.39명 정도 돼요. 인구 대비 보면 북한 대비도 10분의 1밖에 안 돼. 중국의 치과 의사가. 그래서 치과 대학병원이 일단 많이 생길 거고 치과 많이 생길 수밖에 없어. 그거는 무조건 갈 수밖에 없어. 지금 보면 저도 이렇게 보면 중국 가보고 그러면 이가 워낙 안 좋아 지금요. 그래서 치료를 안 하고 있는 거지. 다 빠진 애도 엄청 많잖아 사람들. 그렇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그 치과 있고요. 또 하나가 굳이 따는 그 상장된 주식은 뭐 우리나라 잘 모르겠는데 그래서 지금 미국에서 슬렁슬렁 올라간 거가 미용 관련주 올라요. 미용. 미용이랑 제가 한번 얘기했는데 이성 교수는 이거 뭐 아프다 그래 아픈 건 내가 중요한 게 아니고 좀 미국에서 가장 뜨는 주식 중 하나가 젤틱이에요. 젤틱. 젤틱 하면 여러분들이 네이버 치면 다 나와. 여성들은 많이 알아요. 젤틱이 뭐냐면
그 냉동으로 지방 분해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 실수라는 거예요. 근데 뭐냐 살 빼는 거 하려고 지방 흡입하잖아요. 지방은 엄청 위험한 거거든요. 사람도 많이 죽고 위절제하다가 죽고 그래갖고 신해철도 그거 하다가 좀 안 좋아하던 거잖아요. 위절제술 좀. 그러잖아요. 근데 워낙 지방 흡입이 위험하다고 많이 그래요. 위험하고 전신 마취하고 뭐 그런 건데 이건 시술하는 거거든. 이게 하버드에서 기술 개발한 거야. 그래서 젤트링에 독점하고 있는 거거든. 그게 이제 그 갑자기 딱 차갑게 해갖고 맞아. 그 따뜻하게 깨갖고 하는 건데 뭐 그것도 또 후기를 보니까 내가 옛날에 한번 왼쪽 옆구리살이 조금 더 있더라고. 그래서 왼쪽 옆구리살을 지방 분해로 살짝 한번 빼볼까 이래갖고 봤는데 주사 맞는 녹이는 게 있고 그 다음에 그 냉동으로 해갖고 하는 게 있더라고. 젤틱이 아마 냉동으로 냉동이고 쿨픽이란 거야. 근데 그것도 사람들 후기 보니까 말이 많더라고. 그래서 말이 많은데 어찌되었건 이거 중요한 건 FDA 하는 거고 그 걔네 그 하버드에서 개발한 거거든. 하버드에서 독점으로 얘네가 하고 있는 건데 근데 왜 갑자기 말을 하냐면 내가 또 이런 거 뭐 디테일하게 다 알아보잖아요. 그냥 대당 1억이 넘어요. 근데 웬만한 지금 강남 병원 다 있어. 그래갖고 다 알아 이거를. 의사들은 다 알아. 이거 좋은 거 아는데 자기가 할지 안 할지 모르지. 그렇죠. 근데 이게 보면 졸라 비싸요. 왜냐면 이게 한번 그게 하면 칩이 사용되는데 그 칩 하나 끼고 내 환자밖에 못 본대요. 근데 그 칩 하나가 또 1,400, 1,100몇 불인가 봐요, 하나에. 한 번에? 그러니까 졸라 비싸더라고. 비싼데 그게 왜냐면 하버드대 보면 약 먹고 운동을 해도 안 빠지는 팻이 빠진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한다는 거야. 그리고 미국에서는 선풍적인 인기예요, 지금요. 근데 심지어는 젤틱 같은 것도 상해나 북경에서 먹는 거예요, 지금요. 그래서 그게 난리 나는 거고, 그래서 그게 안 되는 애들이 그거 약간 다르지만 보톡스나 필러 있잖아요. 그래서 필러, 보톡스, 그런 지방 분해. 그래서 내가 아까 물어봤잖아요. 그 관련주가 뭐냐. 그래서 내가 아까 내가 태어나서 야, 대화제약이 뭐냐 그랬잖아요. 그래서 필러라는 게 화학 성분이더라고. 최근에 대웅제약이 움직인 게 이유가 있나요? 대화. 대웅제약도 그냥 대웅제약이 그 보톡스 하는 게 있거든요. 근데 뭐 많더라고. 난 잘 모르겠는데 나는 메디톡스밖에 못 알아도 몰랐는데 그게 필러는 특별한 게 화학 성분으로 하던 거더라고. 그래서 그건 많아. 근데 없는 것 같고. 보톡스가 얼마나 인기면 가짜 보톡스도 갖다 만들어서 팔어 이것들이. 그러니까. 그래서 보톡스나 그런 미용 성형 있잖아요. 그런 게 엄청 커지고 있어요 지금은. 그래서 그런 거 좀 주목하시면 요번에 제가 보기에는 지금 치과 먼저 올랐을 뿐인데 더 커지는 게 지금 저거야. 엄청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이미 많이들 갔잖아요. 그 피부과나 성형외과 사람들 중국도 가고 막 왔다 갔다 하잖아요. 지금 의사들이요. 근데 뭐 거기서 뭐 법인 만들려는 사람도 많고 그래서 많아요 지금요. 근데 그게 보면 이제 항상 뭐 여러 가지 뒤 얘기가 많이 나오는 건데 관슈가 있다 없다 얘기 나오는 거잖아요. 근데 하여튼 그 시장 자체가 커지는 거 하고 그래서 내가 말씀드렸다시피 체인이 닥터 리본이라는 체인이 있어요. 홍콩에 있는 영국계 체인이에요. 닥터 리본. 다시 태어난데 리본이거든요. 찾아보면 나올 거야. 그래서 상해 체인 만들고 막 그러고 있어요. 그게 엄청 분명해서 그 보톡스 재료들 있잖아요. 보톡스, 필러, 수많은 우리가 모르는 것들 있죠. 여성분들만 하는 거. 그게 지금 난리야. 그래서 그런 각종 재료 만드는 거 있죠. 그래서 미국에서 요즘 의료 기자재 있죠. 기자재. 그런 주식 난립니다. 그래서 제가 보면 우리나라 주식은 그다음부터 우리 두 분이서 알아서 찾아주셔야 되는데 그럼 그래서 관심 갖고 보셔야 될 거예요. 이게. 그래서 그게 하나의 흐름이고 도시에 밀접히 관련된 거고 지금 사람들 보면 사람들이 오잖아요. 상해가 엄청나게 대단해서 상해는 이미 많아요. 성형외과 피부과 많은 걸 알고 있으나 심지어는 2선 도시 있죠. 하얼빈 없어요. 시안 있죠. 시안 별로 없어요. 그런 쪽 있잖아요. 그렇죠. 일선에 딱 상해 하나 그 정도만 있고 심지어는 홍콩의 수준에 비해서 늦었다 그래요. 홍콩이 지금 막 시작한 거예요. 성형이나 그 보톡스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그래서 제가 보기엔 중국에 그런 거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참고로 미국 주식 보실 분은 아까 말씀드린 엑스레이고요. 심볼이요. 그리고 젤티라는 건 너무나 쉬워요. ZLTQ입니다. 이게 사상 최고가고요. 실트도 엄청 좋을 거라 얘기하고 있고 그게 수치를 보면 미국에서 엄청나게 하여튼 일주일에 상담 많은 건수가 수천 건이거든요. 그에 관련해서. 그게 보면 포인트는 제가 영업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의사도 아니고 그 회사 속이나 하버드 자료 보면 내가 그까지 봤는데 하여튼 운동이나 야구를 안 빠지는 팻을 뺀다 그런 거 있어요. 근데 그거 믿을 건 없지만 하여튼 거기 나온 거니까 내가 경험한 거 아니니까. 그리고 하는 거 있잖아요. 우리가 1억 넘는다는 거 있잖아요. 네. 근데 직접 들었어요 의사한테. 네, 의사는 다 알아. 네, 웬만한 강연 다 있어요. 1억 넘는 거. 저는 옛날에
국소 마취 어떤 그런 목적으로 리도카인? 아니 순간적으로 이렇게 피부를 약간 얼리는 게 있어요. 그 기계를 한번 써서 맞아봤어요. 맞는 게 아니라 그게 어떻게 됐냐면은 그것도 이 친구 젤틱 간거 아니야? 젤틱? 주사를 맞을 때 아프잖아. 그렇다 그거를 순식간에 차갑게 만들어가지고서 감각을 순간적으로 이렇게 마비시켜 하는 건데 그래도 아프더라. 그래도 아파? 더 아픈 거 아니야? 더 아픈 거 아니야? 더 아플 것 같은데 내가 보기에는. 젤틱 같은 것도 그 톡에도 많이 하고 다 한다 그러더라고. 내가 어저께 들었어. 어저께 직접 들었어요. 의사한테. 하여튼 저는 그래서 그런 거 하여튼 의료 관련된 거가 제가 봤을 땐 진짜 중국의 지금 올해의 테마다. 미국 난리 났어요. 하여튼 그쪽 찾는 것들. 맨날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한번 보여드렸잖아요. 코스메슈티컬로 가겠네. 제가 한번 보여드렸잖아요. 중국의 그거 그 1000명당 그 치과 의사 수 WHO 딱 나오는데 뭐 거짓말이 안 돼. 예. 그래서 제가 다음번에 그래서 그 일반 병원 있잖아요. 내과나 그런 것도 한번 하려고. 제가 보기 그래서 그런 거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던 거 있잖아요. 그 비옥스 이런 거 있잖아요. 예? 그런 것도 또 언젠가 또 올 것 같아요. 네. 하여튼 의료 장비 기술주들이 관심 많아요. 뭐가 됐건 간에. 그리고 그 배드 만드는 거 있죠. 그 치과 배드 만드는 거 누가 만든다 그랬는데 그때? 디오가 만든다 그거 아니? 그건 배드 만드는 거? 저 오스템? 오스템. 그런 거 난리 나는 거죠. 오스템 그래서 오늘 난리 났잖아요. 오늘 갔어? 20%인가요? 야, 씨. 그거 어저께 빠졌었는데? 아니 어저께 디오걸라고 오는 오스템이잖아. 왜냐면 알고 보면 임플란트? 오스템이 그냥 오스템? 오스템이 지주하냐? 아니야. 오스템은 다른 회사예요. 저기 구급차 이런 거 아무 상관없는 거야? 오스템 상관없는 거야? 광림이랑 오스템 가는 게 이유를 모르겠어. 특장차 만드는 그걸 잘 모르고 올라가는 거지. 그럼 왜 간 거야? 모르고. 그냥 간 거야? 오스템 임플란트가 같은 건 줄 알고. 난 모르겠고 하여튼 그런 것도 여러분들 보셔야 돼요. 다 해먹는구나. 내가 보기에 하여튼 오늘 엊그저께 자료가 나온 거 내가 보고 하는 얘기하고 저기 바텍은 하여튼 그거가 하여튼 이거 바텍이 좀 좋을 것 같아. 서비스 발전법 뭐 통과시키는 게 있나 보지? 그거는 이번에 못해. 그러니까 근데 왜 가는 거지? 뭐가? 이번에 국회 그 회기 처리도 안 될 텐데. 그거는 빨라야 정규 그럴걸? 그니까요. 하다 보면 오래 될지 모르지. 200명만 넘으면 뭐 마음대로 하시는 거지 뭐. 마음대로 하십시오. 180만 원 넘으면 마음대로 하십시오. 짜샤! 서비스 발전부터 마음대로 하시고요. 마음대로 하세요. 고해! 하는 거지 뭐. 자기 선거에 대해서 찍을 사람이 없다고 다들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최대한 그나마 그 중에서 덜 나쁜 애를 뽑아야 된다고. 마음대로 하세요. 선거를 하시든지 말든지. 알아서 하듯이 다 성인이 알아서 하는 거죠. 예, 이거 또 할 얘기 있어요? 아니요, 없습니다. 느낌 좋아? 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